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박윤미님 재밌는 사건을 제보해 주셔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분 대단하세요. 제가 늘 하는 말 등기부등본의 스토리를 찾아라. 정리되어 있는 옥션 사이트에 뭐 몇 줄로 줄여져 있는 간추려져 있는 그 현행 살아있는 권리만을 보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열어 쭉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이분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그죠?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사건. 그럼 우리 사건 같이 한번 보죠. 어떤 건지. 1월 10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의정부 지법의 2019 타경의 8491 남양주시 호평동의 아파트 사건인데요. 감정가 2억 천입니다. 2억 천이고 그리고는 최저가가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을 때 최저가에 5만 원 더 쓰고 누구 한 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최모 씨가 받았는데 자, 이 사람이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아니면 계산이 정확하게 된 거냐 내용을 알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밑에 등기부 한번 보죠. 등기부 보니까 2007년 2월 6일 날 소유권 이전 현재 소유주 이모 씨입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 1억 5,900 돼 있고요. 2017년 10월 16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손모 씨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정모 씨가 채권자에 있는데 이 채권이 손모 씨한테로 이렇게 양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손모 씨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볼 거는 말소 기준 등기가 2017년 10월 16일이라는 거죠. 이 근저당. 그런데 이 날짜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김모 씨가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2011년, 무려 6년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입이 돼 있다. 우리가 보기로는 전입이 돼 있어요. 선순위죠. 그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니까 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을 받았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권리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안 했어요. 당연히 권리신고 안 했으니까 배당 요구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그죠?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인수 여지가 있죠.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거죠. 낙찰자가. 자,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데 누군가 이번에 하여튼 뭐 금액은 낮지만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5천 몇백만 원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윤미 씨가 등기부를 열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등기부를 열어봤습니다.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왜 그 등기부 열면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게 나오니까 경매 관련한 기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18년도 10월 달에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됐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는데 채권자 그 당시에 정모 씨, 채권 양도 전에 채권자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빨간 줄이 꺼였다라는 것은 이 경매가 취하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나오죠. 그죠? 경매 취하했습니다. 취하됐고 그리고는 뭐냐면 이게 불과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채권자 그죠? 채권자 이분이 이번 그 채권자 손모 씨가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는 이 4월 달에 2019년 4월 달에 지금 이번 경매가 개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왜 을구로 가면은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4월 16일 날 계약 양도했어요. 채권자의 저기 그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제 근저당이 이전이 된 겁니다. 지금 이번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돌아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사건. 지난번 경매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019년 3월 14일 날 낙찰이 됐었어요. 그 당시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21114 사건입니다. 3월 14일 날 그때 감정가 2억 2,500이에요. 2억 2,500인데 최저가가 어떻게 해요? 1억 5,750 한 번 유찰됐을 때 그래서 30% 내려가서 한 번 유찰됐을 때 이때 이번 경매 신청한 사람 있죠.
예, 손모 씨가 입찰을 해가지고는 낙찰을 받았어요. 1억 7,821만 원 해서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허가 결정도 났는데 뭐죠?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제가 봤어요. 그 당시 등기부는 뭐 지난번 본 거하고 똑같아요. 2007년 2월 6일 역시 뭐 소유권 이전, 2017년 10월 16일 근저당 정모씨 있는데 그 사람이 정모씨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때도 역시 청구 금액 5천만 원 돼 있고 임차인 내용도 똑같아요. 아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이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찰 들어갈 때 입찰가에 힘을 팍 주고 들어간 게 아닌데 아무도 다른 사람 입찰 안 하고 내가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단독 입찰. 낙찰 이러면은 좋죠. 좋은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써서 안정권으로 써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적당한 금액을 썼는데 왜 다른 사람 입찰 안 하고 나만 들어왔지? 거기서 뭔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분이 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서류 열람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류 열람 신청하시죠? 요즘 하셔야 됩니다. 낙찰 받고 나면 뭐 여러 그 채무자 또는 뭐 채무자 소유자 그다음 뭐 임차인 내지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죠? 내가 간과한 뭔가가 있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 전에 볼 수 있는 서류는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람 신청을 하면은 정말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혼자서 단독 입찰 그랬으니까 열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해가지고 이제 열람 및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다시 재차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권리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권리신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입되어 있는 김모 씨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채권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채권자를 통해서 이제 컨택을 해서 내용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채권자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김모 씨는 임차인이 맞는 거예요.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하겠죠. 그 임차 보증금이 아주 소액이다. 내가 낙찰가가 있는데 그 낙찰가 플러스 보증금을 해도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럼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어떡하지? 이 뭐 입찰 보증금 1,700 얼마 날리는 건가?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주위에 자문도 구하고 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판단을 굉장히 잘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채권자 정모 씨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채권자 정모 씨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돈이 5천만 원 아닙니까? 그 5천만 원이고 경매 신청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주겠다. 어차피 채권자는 정모 씨는 뭡니까? 그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니까 그 돈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해주고 그 사람이 채권을 뭡니까? 양도받은 거예요. 그죠? 양도 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채권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근저당권자가 돼서 경매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쭉쭉쭉쭉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쭉쭉쭉쭉 내려가 있는데 그치만은 5천만 원 이 사람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5천만 원하고 경매 비용 해가지고 뭐 5천 몇백만 원이 됐다고 합시다. 5천 몇백만 원 플러스 저기 임차인 그 금액 정도는 괜찮지만 뭐냐면 자기 낙찰가 플러스 임차인 보증금 이러면은 시세보다 훨씬 상회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려니까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거고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양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해주니까 채권자는 경매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거고 재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지난번 경매는 취하가 되고 다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5천 몇백만 원에서 낙찰이 됐잖아요. 그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뭣도 모르고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경매 신청한 사람하고의 잘 아는 사람 해서 그 인수해야 하는 금액을 알고 여러 가지를 해서 받았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모 씨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보증금 있는 임차인임은 확실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된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 쌤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라든가 그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스토리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분석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건 또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